KF-21 블록 3 엔진 설계도 공기 F-22 랩터 뺨치는 성능의 미발칵. 한국도 대체 언제 만든 거야? 국내 최대 규모의 방위산업 종합 전시회인 서울국제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 국내 최고의 기술력을 집약한 4.5세대 전투기 KF-21 보람에도 일반인에게 최초로 공개되며 K-9 자주포, 레드백 보병 전투차, K-2 흑표 전차와 같이 혁혁한 수출 성과를 올린 지상장비도 대규모로 전시된다. F-22 랩터는 현재 세계에서 가장 강한 전투기로 손꼽힌다. 레이더에 탐지되지 않는 스텔스 형상의 설계를 채택하며 외부 무장도 내부 수납하도록 만들어졌다. 전파를 흡수하는 스텔스 도료를 발라 탐지하기 더욱 어렵도록 만들었다. F-22에 장착된 레이더는 APG-77로 기체 전방 120도를 입력 즉시 수초 만에 스캔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는데, 이는 F-15, APG-70 레이더, 가 14초가 걸리는 것과 비교해도 매우 빠르다. 즉, F-22는 적 전투기보다 먼저 보고 먼저 쏠 수 있는데 적에게 보이지도 않는 전투기인 셈이다. 한국항공우주산업, KI, 이 개발 중인 KF-21 보람에도 지상 전시와 시범 비행을 한다. KF-21은 기체 형상 설계부터 반사각 정렬 설계, 매립형 안테나, 평면 동체, 반매립 무장창을 적용, 적의 레이더 탐지를 최소화하도록 만들어졌다. 향후 F-22 랩터처럼 완전한 스텔스기로의 전환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F-22 탑재 레이더처럼 전방을 빠르게 스캔하는 능동 이상 배열, 예스에 레이더를 국산화에 탑재했으며 적의 선을 활용해 탐지해 스텔스기도 확인할 수 있는 IRST도 장착했다. KF-21은 현재 블록 0단계로 오는 2026년까지 6대의 시제기와 함께 다양한 시험을 추진하고 문제를 수정해 블록 1단계인 2024년-2028년 양산을 시작해 대한민국 공군에 실전 배치된다. 블록 2단계는 무장 능력을 확대하고 레이더 성능 강화 등 성능 개량을 추진하고 블록 3단계에선 내부 무장창 신설, 유무인 전투기 복합체계 등 5세대 전투기로 업그레이드할 예정이다. 세계 최강의 공격 헬기야 -64E 아파치 가디언도 전시장 한켠을 지켰다. -64E는 30mm의 M230 기관포를 장착하고 16발의 헬파이어 미사일을 탑재해 지상 제압 시 뛰어난 화력을 자랑한다. 특히 회전익 위 롱보우 레이더를 활용해 적을 탐지하고 지면에 밀착해 비행하면서 숨어있다가 잠시 상승해 공격하고 다시 숨는 전술을 활용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아파치는 탱크 킬러란 별명도 가지고 있다. 최근 드론 공격에 대비한 안티드론의 필요성이 강화되는 가운데 30mm 복합대공화기인 비오 복합 K-33도 눈여겨볼 무기체계다. K-33은 기존 비오 자주대공포에 신궁 지대공 미사일을 합친 무기로 3미사일을 발사하는 천마의 역할도 보조할 수 있게 됐다. 레이더의 탐지거리도 기존 17km에서 21km로 늘었다. 이를 통해 저고도로 침투하는 적의 무인 항공체계나 급조 드론, 순항 미사일의 대응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명실상부 세계 최고의 자주포 베스트셀러 K-9도 전시된다. K-9은 기존 K-55와 K-55A1이 사용하는
155mm 39 구경장에서 더욱 길고 높은 압력을 견디는 155mm 52 구경장 포로 화력이 업그레이드됐다. 길고 강력한 주포를 통해 기존 견인포나 자주포보다 더 멀리 나가는 새로운 사거리 연장탄을 개발. K315 휴레피탄의 경우 최대 55km의 사정거리를 확보할 수 있다. 자동장 전장치를 활용해 승무원의 피로도를 줄이고 더욱 빠른 사격을 할 수 있으며 항법 장치와 사격 통제 컴퓨터로 간단한 버튼 조작만으로도 정확한 조준과 사격이 가능하다. K-9은 폴란드, 핀란드, 에스토니아, 인도, 노르웨이, 호주, 이집트에 수출됐으며 티르키예에서 운용 중이며 영국과 루마니아도 수출이 기대되고 있다. 최근 호주 수출의 쾌거를 일궈낸 레드백도 전 시장 한켠에 자리 잡고 있었다. 레드백은 호주 육군의 요구를 적극 수용했으며 K-9 자주포에 사용하던 파워팩을 장착해 47톤이라는 육중한 무게임에도 우수한 기동력을 선보인다. 30mm 주포를 탑재했지만 35mm, 50mm로 향후 업그레이드할 수 있으며 스파이크 대전차 미사일을 탑재하고 아이언 피스트 능동방어 체계도 도입돼 방어력도 높였다. 특히 궤도는 기존 철제 궤도가 아닌 고무 재질의 궤도를 탑재했는데 기존보다 궤도 무게를 절반가량 줄이면서도 하중은 그대로 받아낼 수 있다. 야전에서도 통째로 교체해 철제 궤도보다 정비성이 우수하다는 평가다. 대한민국 육군의 자존심 K-2 흑표도 주목할 만한 무기체계로 평가받는다. K-2 흑표는 우수한 기동성과 더불어 자동 장전 장치, 전자장비 등을 탑재한 3.5세대 전차로 세계 각국 주력 전차와 유사하거나 더 뛰어난 성능을 자랑한다. 지난 2월 노르웨이 수출 과정에서 K-2 흑표와 독일의 레오파르트 2 A7이 경쟁할 당시 노르웨이 방산물자청은 K-2 흑표의 성능이 레오파르트 2 A7과 동등하면서도 가격은 더 싸다고 평가했다. K-2 흑표는 K1A1의 120mm 44구경장 활강포에서 포신 길이가 더 긴 120mm 55구경장 활강포를 탑재했다. 이를 통해 기존보다 더 높은 사정거리와 관통력을 갖춘 포탄을 활용할 수 있다. 여기에 16발의 포탄이 적재되는 자동 장전 장치를 사용해 승무원의 피로도를 줄이고 빠른 장전을 가능하도록 만들었으며 광학, 열영상 카메라, 레이저 측정기 등을 장착한 조준경으로 정확도를 높였다. 반응장갑을 적용해 방어력을 높이고 미사일 경고 레이더와 레이저 경고 장치 등으로 위협을 탐지, 회피하도록 돕는다. 또 유도탄을 발사해 미사일을 격추하는 능동방어 체계를 장착할 수도 있다. 이유미 일본의 공중급유기 9대 판매 잠정 승인 5조 4천억 원 규모 13일 현지 시간 미국 국방부 산하 국방안보협력국 DSCA에 따르면 미국 국무부는 KC-46A 페가수스 공중급유기 9대와 관련 장비 및 서비스를 약 41억 달러의 일본에 대한 외국군 매각 가능성을 승인했다. 앞서 일본 정부는 최대 9대의 KC-46A 항공기, 최대 18대의 PW4062 터보팬 엔진, 최대 16대의 RR-69A 레이더 경고 수신기, RWR, 최대 33대의 대형 항공기 적외선 대응책, 라이프엠, 가디언 레이저 포탑 조립체, 델텍, 최대 18대의 라이쿰 시스템 프로세서, 교체품 및 BMD 항목을 구매하도록 요청했다.
데스카는 이번 판매 제안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정치적 안정과 경제적 발전에 기여하는 주요 동맹국의 안보를 개선함으로써 미국의 외교 정책 목표와 국가 안보 목표를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DSK는 이어 제한된 판매는 일본의 공중 급유 능력과 여객 수송 운영을 개선해 이 지역의 현재 및 미래 위협에 대한 억제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일본은 이미 KC-46A 항공기 탱커를 재고로 보유하고 있으며 이 물품을 군대에 흡수하는 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장비와 지원의 판매 제한은 해당 지역의 기본적인 군사적 균형을 변경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국은 대외 군사 판매, FMS와 일반 상업 구매, DGS 방식을 통해 무기를 해외에 판매하고 있다. FMS는 무기를 수입하는 외국 정부가 미국 정부와 계약하는 방식으로 미국 의회 승인 과정을 거쳐서 최종 확정된다. 3. 김영수 공작사령관 삼축체계 운용 핵심 대비태세 확고히 김영수 중장 공군작전사령관이 한국형 삼축체계 핵심 전력을 운용 중인 공군부대 임무요원들에게 즉각 강력히 끝까지 원칙을 강조하며 적 도발 시 단호한 응징을 주문했다. 김 사령관은 11일 청주기지를 찾아 17전 투비행단, 17전 B과 미사일 방어부대의 군사대비태세를 점검했다. 김 사령관은 먼저 5세대 스텔스 전투기 F-35A를 운용하며 킬체인, 임무를 수행하는 17전 B의 작전 현장을 살펴봤다. 김 사령관은 비행대대 등을 방문해 F-35A 운용 현황과 임무 현장, 주요 훈련 체계, 특별 접근 보안 통제 시설 등을 꼼꼼히 확인했다. 또 비상대기실 조종사, 정비사를 격려하며 언제든 적이 도발할 수 있다는 실전적 마인드를 요청했다. 김 사령관은 이어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KMD, 핵심인 패트리어트 페이시-2, 페이시-3을 운용하는 이미사일 방어여단 예하, 미사일 방어부대를 방문해 적 항공기, 탄도탄 공격 방어를 위한 대응태세를 점검했다. 김 사령관은 또 청주기지에 주둔 중인 29전술 개발훈련 비행전대와 6탐색 구조 비행전대 장병들을 만나 노고를 치하했다. 김 사령관은 청주기지는 삼축체계 운용의 핵심 부대이기에 부대원 각자 역할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적의 작은 도발 시그널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만약 적이 도발한다면 즉 강 끝 원칙에 따라 충분히 단호하게 응징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사령관은 언제 어떠한 상황에서도 적 도발에 대해 우리가 원하는 방법으로 조치할 수 있도록 평상시 능력과 태세를 갖추고 실전 실효적으로 준비해 군사대비 태세를 확고히 유지하라고 당부했다.